오늘도 시장이 만약 크게 하락하면서 마감했다면 저는 조금 더 매도하고 조정을 준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금요일에 시장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가 중요한데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에 모든 지수가 다시 한번 반등하며 하락세를 멈추고 마감했기 때문에 추가로 매도할 이유는 현재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리더 주식들이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PC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며 시장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리를 약화시켰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로 제한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유들 외에도 헤지펀드가 연말 보너스를 위해 다음 주 휴가 전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이러한 상황이 주된 이유이며 나머지는 부차적인 설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S&P 500은 오늘 50일 이동평균선, 주봉 기준으로는 10주 이동평균선을 지지받으며 마감했습니다. 이 지지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헤지펀드와 같은 대형 투자자들의 거래를 살펴보면 이러한 지지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점은 대선 이후에 돌파를 유지하며 주간 마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시장의 알고리즘 트레이딩과 개인 투자자들만 남게 되면서 시장이 조용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다음 주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월 초에는 작년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매도를 미뤘던 투자자들의 추가 매도세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동일 비중 S&P 500 역시 오늘 하락세를 멈추고 9월 돌파를 유지하며 어떻게든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S&P 500과 다우 지수와는 다르게 대선 이후 돌파한 지지선을 유지하며 빅테크 강세가 시작된 시점의 돌파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 이동평균선 위에서 마감하면서 현재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급락에서도 빅테크 주식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2-3개월간 빅테크주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미 3주 전부터 이러한 흐름을 감지하셨다면 현재 로테이션을 통해 좋은 수익을 얻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형주는 이번 하락세를 완전히 되돌리지는 못했지만 지지선을 유지하며 마감했습니다. 이것은 중형주 자체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과거 2년 동안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주식들의 차익 실현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중형주의 약세는 시장 전반적인 부진이 아니라 이전 강세로 인한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이후 소형주는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지만 연말 보너스를 준비하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수익 실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규제 완화가 실현된다면 소형주는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유지해야 하며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포심리는 수요일 급락 이후에 3일 연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는 극심한 공포 상태에 도달했던 시장 심리가 오늘 다시 일반 공포 수준으로 약간 완화되었습니다. S&P 500은 다시 한번 중기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며 시장이 금요일 마감 전에 어떻게든 되돌리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중소형주의 조정장이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초 포트폴리오 조정 시점에서 다시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 2개월간 빅테크 중심의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 기간 동안 믿을 수 있는 리더 주식들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시장은 반등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소형주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비중을 60에서 80% 수준으로 유지하며 리더 주식은 계속 보유하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자재는 현재 금과 오일이 여전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금광주는 최근 20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했기 때문에 저는 이를 숏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기채는 어제 4.5%를 돌파하며 시장에 충격을 주었으나 오늘 약간 하락한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4.5%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저는 여전히 숏 관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장기채는 쉽게 투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그동안 스윙 트레이딩을 진행했다면 수익 실현을 했을 시점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더 하락한 상태로 마감하며 현재로서는 단기 모멘텀은 끝난 상태입니다. 다만 대선날 돌파 이후의 흐름에는 아직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장기 투자자의 경우 규제 완화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괜히 매도하기보다는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계속 보유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는 엄청난 변동성 속에서 빅테크 친구들의 기술적 매력도가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술적 매력도 1, 2, 3위인 아마존, 구글, 테슬라와 오늘 단기 이동평균선을 붕괴한 마이크로소프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은 수요일과 목요일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단기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며 아름다운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다시 상승하며 마감했는데요. 최근 10일 이동평균선에서 많이 이탈한 상태를 약간 되돌리는 평균 회귀 현상이 잠깐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장 리더로서 기술적, 매력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글입니다. 구글은 7월에 고점을 찍은 이후 9월에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기 전까지 모멘텀을 잃은 상태였는데요. 최근에 실적 이후 돌파한 뒤 독과점 문제로 다시 하락했었지만 12월에 다시 상승 모멘텀을 시작하면서 이번 급락에도 여전히 1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며 역대 전고점을 지키려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AI 기술 발전과 오픈AI를 뛰어넘는 새로운 AI 기술 공개 그리고 퀀텀 컴퓨터 발표로 인해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글은 자율주행, 유전공학, AI 에이전트, 생성형 비디오 AI, 서치 엔진, 퀀텀 컴퓨터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구글이 지속해서 20% 이상의 성장률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주부터 거래량과 가격 움직임을 통해 많은 헤지펀드들이 구글의 매수세를 보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은 최소 앞으로 3개월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테슬라는 오늘 소폭 하락했지만 이는 단순히 단기 이동평균선과 너무 멀어진 상태를 되돌리는 현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414달러라는 역대 전고점을 지지선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실적 발표 후나 대선 이후 돌파 시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현재 평균 단가가 낮기 때문에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오늘 단기 이동평균선을 붕괴했는데요.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힘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의 리더는 아니지만 배당 성장률과 주주환원에 특화된 회사로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오래전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스윙 트레이딩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급락이 있었던 시장에서는 버텨주는 주식과 붕괴되는 주식이 명확히 나뉩니다. 이를 잘 분석하고 이해한다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최적의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11개 섹터가 모두 반등하며 상승했지만 모든 섹터가 주목할 만한 반등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임의소비재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만이 단기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금융주에 대해 주목해 보겠습니다. 금융주는 대선 이후 돌파에 성공하며 12월 초까지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지만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금요일까지 이어진 큰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선 전 전고점을 계속해서 지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금융주가 현재 갭을 메우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4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2번으로 줄어들면서 금융주 가격을 낮게 유지하지만 내년에 있을 규제 완화에 대해선 가격을 올리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장은 금융주가 금리 인하가 제한적일 경우를 이미 가격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가격 지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금융주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며 리더 주식들만이 주목할 만한 상승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를 금융섹터 리더 리스트에 넣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을 꾸준히 지지받으며 오늘도 강한 반등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주식은 2025년의 시장을 이끌어갈 금융 리더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산업 리더인 소프트웨어 ETF는 당분간 횡보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저는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팔란티어를 꾸준히 주시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주식들에 비해 급락폭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반등이 시작되었을 때 팔란티어는 가장 빠르고 강하게 상승하며 진정한 리더 주식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헤지펀드들의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데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헤지펀드들이 아직 수익 실현을 시작할 시기가 아니며 수익 실현은 일단은 내년으로 미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팔란티어는 여전히 시장 심리가 긍정적인 상황에서 정배열 매수 시점을 놓치지 않은 투자자들에게 보유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9월에 매수하신 분들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최적의 매수 타이밍과 리더 주식 보유 전략을 통해 금융 리더 주식과 팔란티어 같은 종목들의 향후 흐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최적의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보였던 주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가 매수를 진행한 주식 중 하나는 크루즈 관련 주식 중 하나인 바이킹 홀딩스입니다.
이 주식은 올해 IPO로 새롭게 등장한 종목으로 제가 특히 애정을 갖고 있는 이유는 10월 초 매수 이후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최근 고점을 찍고 상승세가 끝나는 것 같았지만 시장에서 가장 먼저 반등하며 5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점이 마음에 들어 정배열이 다시 이뤄졌을 때 추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이외에도 리더 주식들 중에서 수요일 급락 이후 다시 한번 정배열을 시작한 종목들을 주말 동안 면밀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주식들이 더욱 큰 상승을 이룰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반등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TQQQ 매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공포 사이클이 끝나는 그날까지 매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막상 큰 수익을 얻어야 할 때 기회를 놓치게 되고 손실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며 저는 오늘 TQQQ를 세 번째 분할 매수했고 현재 평균 단가는 81.9달러입니다. 현재 많은 매크로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온 점은 이러한 뉴스들이 주식 하락의 주요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해 역대급 성과를 거둔 헤지펀드들의 연말 차익 실현 매도가 주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매도를 통해 확보된 현금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현금은 결국 다시 리더 주식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팔란티어나 빅테크 주식들이 계속해서 자금을 유치하며 버티고 있는 이유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리더 주식들을 꾸준히 매수하거나 관찰하며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며 그 끝에는 언제나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투자에 집중하며 철저한 원칙과 인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